안녕하세요.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과목 소개 영상입니다.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는 융합선택 과목으로 현대세계의 과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미래를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육성하는 과목입니다. 평가 방법은 절대평가 방식의 ABCDE 성취도 방식이며 상대평가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2028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원인 현대세계와 역사탐구는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세계, 청소년이 바라본 현대세계의 과제로 구성되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세계 형성의 역사를 탐구합니다. 두 번째 단원인 냉전과 열전은 전후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좌절, 냉전 시기, 열전의 전개, 기념시설로 만나는 역사로 구성되어 냉전 시기 갈등의 역사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탐구합니다. 세 번째 단원인 성장의 풍요와 생태 환경은 세계 경제의 성장과 기술 발전, 대중 소비 사회와 생태 환경의 문제, 기후변화 협약으로 만나는 역사로 구성되어 기후변화 등 생태 환경과 역사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네 번째 단원인 분쟁과 갈등, 화해의 역사는 탈냉전 이후의 국제 분쟁과 무력 갈등, 권위주의 체제의 변동, 역사 정책으로 만나는 역사로 구성되어 국제 분쟁과 갈등의 원인, 전개, 해결 방안을 역사적 관점에서 탐구합니다. 다섯 번째 단원인 도전받는 현대세계는 경제의 세계화와 불평등의 심화,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과 갈등, 국제 규범으로 만나는 역사로 구성되어 현대세계의 경제적 문화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관련 학과로는 사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국제학과, 미디어학과 등이 있으며 관련 직업으로는 공무원, 언론인, 교사, 인문사회과학연구원, 외교관,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문제 탐구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회문제 탐구는 여러 사회문제를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다양한 사회문제가 일상생활 및 사회의 변화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과 실천을 체계화하는 과목입니다. 사회문제 탐구는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와 더불어 융합선택 과목입니다. 사회문제 탐구는 융합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원점수와 성취도가 표기되지만 상대평가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아 등급이 표시되지 않고 수능 출제 과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회문제 탐구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1단원 사회문제의 이해와 탐구에서는 사회문제의 의미와 특징, 바라보는 관점, 탐구 방법과 연구 윤리를 통해 사회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2단원 일상생활과 사회문제에서는 성불평등 문제,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탐구합니다. 3단원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 문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탐구합니다. 마지막 4단원 사회문제 사례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탐구 절차, 계획 수립 방법, 다양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사회문제 탐구는 어떤 진로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통계학과, 사회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정치외교학과, 미디어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사회문제를 배우는 학과에 진학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직업으로는 사회과학연구원, 조사전문가, 공무원, 기자 등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일을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사회문제 탐구 과목에 흥미가 생겼나요? 그럼 사회문제 탐구 수업 시간에 만나요. 윤리문제 탐구 과목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과목 정보입니다. 윤리문제 탐구는 융합선택 과목입니다. 미래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과정을 통해서요. 윤리적 탐구와 성찰 능력을 기르고 이를 토대로 선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 역량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또한 여러 교과를 융합하고 윤리적 탐구 방법을 적용해서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도록 돕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취도 A, B, C, D, E로 나오는 절대평가 5단계만 이루어집니다. 상대평가는 없습니다. 2028년도 수능에는 출제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내용 구성입니다. 총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원은 윤리문제 탐구의 이해,
2단원은 시민적 삶과 윤리적 탐구, 3단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삶과 윤리적 탐구, 4단원은 생태적 삶과 윤리적 탐구, 5단원은 윤리문제 탐구의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윤리적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로 정보입니다. 진로 정보는 다음에 나오는 관련 학과와 관련 직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윤리 문제 사례를 탐색하고 탐구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는 과목입니다. 윤리적 해결 방안이 필요한 다양한 진로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문제 탐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윤리문제 사례의 윤리적 해결 방법을 찾는 과목입니다. 절대평가 5단계만 실시하고요. 상대평가는 없습니다.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윤리적 해결 방안이 필요한 다양한 진로, 학과와 관련이 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융합 선택 과목인 과학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과학의 역사와 문화는 과학의 역사와 인류 문명의 역사 속 과학의 특징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학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인 성취도 평가만으로 실시합니다. 수능에서 출제 과목은 아닙니다. 교과 내용 체계는 과학과 문명의 탄생과 통합, 변화하는 과학과 세계, 그리고 과학과 인류의 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학과로는 역사학과, 문화학, 예술사 관련 학과, 과학사, 과학철학과, 사회과학 계열 등이 있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역사연구원, 과학사연구원, 과학교사, 과학저널리스트, 문화예술 분야 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학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 개정 교육과정 융합과학 탐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융합과학 탐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모의 실험 등을 이용한 탐구 활동을 통해 융합과학의 역할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융합적 사고 능력과 탐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융합과학적 접근 방법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융합과학의 가치와 유용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 융합선택 과목입니다. 융합과학 탐구는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절대평가인 성취도 평가만 실시하며 2028학년도 수능 출제 과목은 아닙니다. 융합과학 탐구의 내용 체계는 융합과학 탐구의 이해, 융합과학 탐구의 과정, 융합과학 탐구의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학과로는 물리학과, 생화학과, 지질학과 등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과 관련된 학과들이 있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기계공학자, 대기과학자, 과학교사뿐만 아니라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질학 및 천문 분야의 연구원과 학자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융합과학 탐구 과목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융합 선택 과목인 기후변화와 환경생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생태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생태에서 평가는 절대평가인 성취도, 평가만으로 실시합니다. 수능에서 출제 과목은 아닙니다. 내용 체계는 기후와 환경생태의 특성, 기후위기와 환경생태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련 학과로는 지구과학교육과 지구시스템과학과를 포함하여 지질, 대기, 해양, 환경 분야의 학과가 있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지구과학교사, 지질연구원, 환경연구원, 기상연구원, 생태학자, 토목연구원 등의 직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기후변화와 환경생태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안내 영상은 2025년부터 도입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된 보통교과 중 국어 과목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 중 주제 탐구 독서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능력은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이 과목의 핵심은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을 읽더라도 깊고 넓게 탐구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내신 평가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대평가로는 원점수 및 성취도와 상대평가로는 득점이 높은 순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 성적이 산출됩니다. 통계정보로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가 기재되는 과목입니다. 이수학점은 기본 4학점으로 편성됩니다. 총 3가지의 내용 범주를 바탕으로 탐구할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과 자료를 찾고 이해하며 분석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배웁니다. 독서가 단순히 글자를 읽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닌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삶에 대한 성찰과 개발을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목입니다. 글을 읽고 쓰는 직업인 방송 및 신문기자, 출판과 관련된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미디어 콘텐츠학과, 문해창작과, 문헌정보학과와 관련된 대학 입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올바른 학업 계획을 세우고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 보통교과 고등학교 국어 과목 개설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안내 영상은 2025년부터 도입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된 보통교과 중 국어 과목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융합 선택 과목 중 언어생활 탐구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핵심 경로라는 점을 깨닫고 다양한 맥락에서 적절한 언어 방식을 모색해보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내신 평가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대평가로는 원점수 및 성취도와 상대평가로는 득점이 높은 순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 성적이 산출됩니다. 통계정보로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가 기재되는 과목입니다. 이수학점은 기본 4학점으로 편성됩니다. 다음으로 내용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의 내용 범주를 바탕으로 우리 삶에서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배워보고 언어 자료 수집 및 분석, 해석 및 공유를 해보고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언어 문화가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언어 문화를 실천해보는 과정을 배웁니다. 특히 언어학 연구원이라는 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언어를 매개로 하는 다양한 직업이나 학과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올바른 학업 계획을 세우고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 보통교과 고등학교 국어 과목 개설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 개정교육과정 융합선택 과목인 수학과제 탐구 과목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수학과제 탐구 과목은 다양한 수학적 탐구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여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자기주도적으로 수학 개념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실생활 사례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며 타 교과와 연결하여 새로운 수학적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을 주로 다룹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책임감을 배우며 연구 윤리를 포함한 올바른 탐구 방법을 이해하고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절대평가 관련 원점수 및 성취도와 상대평가 5등급이 병기되며 통계정보인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는 대학에 제공됩니다. 이 수학점은 기본 4학점으로 편성됩니다. 다음으로 내용 체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과제 탐구의 의미와 필요성 및 연구 윤리에 대해 배우는 과제 탐구의 이해 단원, 문헌 연구, 수학 실험, 사례 조사, 개발 연구에 대해 살펴보는 과제 탐구의 방법과 절차 단원, 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탐구 결과 정리 및 발표, 탐구 수행과 반성 및 평가를 다루는 과제 탐구의 실행 및 평가 단원으로 구성됩니다. 관련 학과에는 수학과, 응용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등이 있으며 관련 직업에는 수학연구원, 통계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 재료공학자, 정보통신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학과제 탐구 과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 개정 교육과정 융합선택 과목인 실용통계 과목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실용통계 과목은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어 정보화 사회에서 생산되는 자료가 중요한 자산이 됨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며 더불어 이를 활용해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문제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경험을 쌓으며 현대사회의 변이성을 이해하고 통계적 도구의 유용성을 깨닫게 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절대평가 관련 원점수 및 성취도와 상대평가 5등급이 병기되며 통계정보인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는 대학에 제공됩니다. 이 수학점은 기본 4학점으로 편성됩니다. 다음으로 내용 체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와 통계적 문제 해결,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 배우는 통계와 통계적 문제 단원, 자료의 종류와 수집 및 자료의 표현과 요약을 다루는 자료의 수집과 정리 단원, 통계적 추정 및 검정에 대해 살펴보는 자료의 분석 단원과 통계적 탐구 단원으로 구성됩니다. 관련 학과에는 통계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응용통계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금융학과, 심리학과, 보험학과, 생명정보학과 등이 있으며 관련 직업에는 통계학자, 데이터 분석가, 경제분석가, 금융분석가, 마케팅 분석가, 보험계리사, 소비자 행동 분석가, 보건통계 전문가, 빅데이터 엔지니어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용통계 과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교과 일반 선택 과목 영어 독해와 작문의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은 기본 영어 또는 공통 영어, 영어 1, 2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읽기와 쓰기를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 후 학문 및 직업 분야에서 여러분의 전공에 필요로 하는 독해와 작문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 ABCD 산출되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 석차가 나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출제 과목은 아닙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은 사회생활이나 학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2200단어 이내의 어휘를 바탕으로 읽기와 쓰기를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적절한 읽기 전략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글에 나타나지 않은 의미나 구조를 추론합니다. 자료를 설명하거나 요약하기, 고쳐쓰기, 정보 전달하기 등의 작문 학습도 함께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글을 읽고 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글쓴이의 의견에 대한 존중과 포용적 태도, 정보 전달을 위한 협력적 태도 또한 요구됩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은 영어를 비롯한 언어뿐만 아니라 언론 및 미디어 계열 등 대다수의 학과 수업과 관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뛰어난 영어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갖추고 싶은 학생, 영어로 제시되는 다양한 자료를 읽고 자료를 설명하거나 제시하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교과 융합 선택 과목 미디어 영어 과목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디어 영어는 책, 신문, 드라마, 팝송 등 전통적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원격 플랫폼, 게임과 웹툰 등 보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에 대해 분석,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창의적,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입니다. 미디어 영어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 ABCDE 5단계, 상대평가 석차 등급 5등급 산출되는 과목이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미디어 영어는 약 2,000단어 이내의 기본 어휘 학습수를 가집니다. 영어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미디어를 활용하여 협업하는 활동을 합니다. 미디어 도구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미디어의 정보에 대해 창의적, 비판적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인식이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미디어 영어는 언론 및 미디어 계열뿐만 아니라 사회 다양한 직업과 관련이 있고 대다수 학부나 학과 수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SNS나 플랫폼을 활용하여 영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이 과목을 추천합니다. 이상 미디어 영어 과목을 소개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기술과정 융합선택 과목 지식재산 일반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기술과정 교과는 다양한 선택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그중 기술 융합선택 과목 지식재산 일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 일반은 발명과 지식재산에 관한 실제적이고 흥미로운 사례를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지식재산 프로젝트 활동을 통하여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도록 돕는 과목입니다. 지식재산 일반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 ABCDE 5단계와 상대평가 석차 등급 5등급 평가로 성적이 산출되며 대학에는 성취도와 등급이 병기되어 제공됩니다. 2028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이 수학점은 기본 4학점이며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는 3학점에서 5학점으로 편성 운영 가능합니다. 지식재산 일반의 내용 체계로는 지식재산의 이해 영역에서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특징, 산업재산권의 등록 요건 등을 배우고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 영역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개념과 필요성, 지식재산권 침해와 대응, 기술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 배웁니다. 지식재산권 창출 프로젝트 영역에서는 발명 문제 해결 과정, 특허 출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창의적 발명 태도를 함양합니다. 지식재산 일반 과목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진로 정보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지식융합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등 다양한 전공을 통해 지식재산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펼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일반 교과는 지식재산권이 점점 중요해지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지식재산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이므로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지식재산 일반 과목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과목 안내 중 진로 선택, 음악 감상과 비평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음악 감상과 비평은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면서 음악이 지니는 가치를 개방적 태도로 수용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음악적 감수성과 음악에 대한 사회 문화적 안목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음악 감상과 비평은 예술 교과군으로 절대평가 ABC로 성적이 산출되며 이 수학점은 기본 3학점이지만 2학점에서 4학점까지 편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용 체계에 대한 안내입니다. 음악 감상과 비평은 감상과 반응, 비평과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상과 반응 영역에서는 음악 요소, 구성, 원리, 특징과 변화, 발전 양상, 그리고 다양한 시대 지역, 사회, 문화 공동체의 악곡에 대해 학습하며 집중하여 듣고 파악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음악에 대한 수용과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고 음악 감상 경험을 공유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비평과 활용 영역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화, 산업 속 음악, 그리고 사회, 문화, 시대적 의미와 음악적 특징 맥락 등을 학습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듣고 비평하기, 토의하거나 토론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감상자, 비평자로서의 태도와 삶 속에서 음악을 향유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 정보에 대한 안내입니다. 관련 학과로는 피아노과, 성악과 등 실기 관련 학과와 음악교육과, 실용음악과 등이 있으며 관련 직업으로는 음악교사, 실기지도사, 가수, 교수, 성악가, 뮤지컬 배우 등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 개정교육과정 진로 선택, 음악 감상과 비평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선택 과목의 미술 감상과 비평 교과 안내입니다. 미술 감상과 비평은 미술 작품, 작가, 미술 사적 사건 등에 대해 탐구하고 다양한 문화권 미술의 특징 및 변천을 이해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과목입니다. 이 교과를 통하여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평가는 절대평가 성취도 ABC 3단계로 산출되고 기본 3학점을 이수하며 학교별 교육과정 평성에 따라 최소 2학점에서 4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합니다. 미술 감상과 비평에서는 크게 미술 감상과 미술 비평을 학습하게 됩니다. 미술 감상에서는 미술의 변천 과정과 미술사적 의해, 작가와 작품의 특징을 이해하고 온오프라인 전시 공간을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미술 비평에서는 미술 작품의 의미와 비평 방법과 관점에 대해 배우고 비평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비평 방법을 활용하여 해석하고 평가하며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을 합니다. 관련 학과는 미술사학과, 큐레이터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술학과 등이 있으며 이후 미술사학자, 큐레이터, 미술치료사, 미술교사, 비평가 등 다양한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